안녕하세요. 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비욘디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식들은 또 이제 콩팥병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건강하고 또 콩팥 관리 잘 하실 수 있는 팁들 좀 준비해 왔으니까 많이 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어떠신가요? 제목이 좀 이해되시나요? 혈관이 돌처럼 굳는다. 네. 콩팥병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혈관 얘기가 왜 나오고 돌 얘기는 또 뭐냐?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 있으실 텐데요. 한번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콩팥이 나빠지면 혈관이 정말 돌처럼 굳을 수 있겠구나. 또 하나의 또 콩팥병을 잘 관리해야 되는, 콩팥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유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콩팥병 환자에서 혈관이 돌처럼 굳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는 혈관 석회화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석회라는 것이 껴가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이제 돌처럼 굳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의학 용어로는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혈관 석회화의 가장 키가 되는 중요한 전해질 성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인. 네. 인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콩팥병 환자의 혈관이 돌처럼 굳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컨셉인데요. 네. 골든 루틴. 여러분 생활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골든 루틴 하나씩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인 관리에 대한 골든 루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팥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내는, 180리터의 혈액이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 혈액이 보통 한 5리터, 6리터 정도라고 하면 하루에 한 40번 정도 걸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 혹은 필요 없는 물질들, 특히 많이 쌓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전해질, 남아도는 전해질, 혹은 남으면 콩팥 이외의 다른 혈관이나 이런 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부지런히 24시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콩팥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또 그중에 한 가지가 이 전해질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콩팥병 단계는 이제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1이 제일 좋은 단계, 초기 단계, 1, 2단계가 이제 초기가 되겠고요. 4, 5단계가 되면 이건 이제 꽤 진행을 한 것이고, 특히 5단계가 되면 말기 콩팥병이라고 해서 이제 투석 이식 이런 걸 해야 되는 것만큼 나쁜 단계, 많이 이제 진행한 단계인데요. 특히 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 인 때문에 전해질 관련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4단계, 5단계입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그래도 이제 콩팥이 어느 정도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인 관리가 아주 특별한 특수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조절이 대부분 되는데요. 그런데 4, 5단계가 되면 이 전해질 시계가 멈춥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전해질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고칼륨 혈증, 네, 그리고 요번에 또 지금 말씀드린 고인산 혈증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인과 칼륨이 이제 많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바나나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칼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제 바나나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콩팥이 4, 5단계가 돼서 칼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칼륨이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해서 이런 부정맥이나 심정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해서 콩팥병 4, 5단계 혹은 특히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들은 칼륨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팁으로 이제 칼륨 음식도 골라서 드셔야 되고 한 번에 먹는 양, 또 칼륨을 낮춰주는 약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것도 꼭 한번 콩팥병이 4기, 5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오늘 주제는 이제 인입니다. 인을 어떻게 인도 마찬가지로 4, 5단계 중요한 전해질인데요.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한번 잠깐 볼까요? 복부 대동맥 석회화와 한쪽 콩팥으로 가는 혈관은 막혀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이제 복부 대동맥에서 거기서 콩팥 동맥으로 분지를 하는 거죠. 가지가 하나 나와서 양쪽 콩팥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이 칼륨하고 인 이런 것들이 잘 낍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잘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이 좀 진행하신 분들 이렇게 초음파나 혹은 이제 이런 그 CT 검사 같은 거 사진을 찍어 보면 엑스레이도 아주 심한 경우에 잘 나오는데요. 콩팥 이 대동맥, 복부 대동맥 이 혈관을 따라서 칼슘하고 인 덩어리가 막 이렇게 해서 혈관 석회화가 막 진행이 돼서 마치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면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도 그게 혈관은 원래 엑스레이 안 보이잖아요. 조영제를 쓰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도 혈관 길이 다 보일 정도로 그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엑스레이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자꾸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기 시작해서 콩팥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서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또 볼까요? 투석 시작한 지 1년째인데 입 맞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 조절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법들과 약 복용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인 조절 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잠깐 또 볼까요? 콩팥병 환자 갑작스런 부종이 생기고 하루에 이뇨제 3알을 먹었던 걸 6알로 증량을 했는데 부종이 안 빠진다면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만 봐서는 뭔가 수분 조절에 불균형이 생긴 거거든요. 콩팥병이 있어가지고 부종이 생겨서 이뇨제를 드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종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용량을 늘렸는데도 조절이 되지 않았다면 뭐 가장 흔한 상황들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아마 검사를 좀 더 자세히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콩팥병 자체가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단백뇨가 갑자기 늘었다든지 원래 가지고 계셨던 뭐 당뇨병 혹은 고혈압, 사고체 신염 등등으로 가지고 계셨던 콩팥병이 진행을 해서 단백뇨가 확 늘어나는 단계가 올 수 있는데 단백뇨가 확 늘면 이뇨제만 갖고 단백뇨를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부종이 조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콩팥병 자체가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콩팥병이 계속 진행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심장에도 똑같은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심장병이 있었던 분이면 신부전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콩팥도 나쁘지만 심장을 같이 나쁘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병이 이제 당뇨병인데 그래서 요즘은 당뇨, 콩팥, 심장병이 한 가지 병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당뇨, 콩팥, 심장이 같이 나빠져서 또 부종이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좀 이어서 또 해보면서 아마 좀 들어보시면 또 답이 좀 되실 텐데, 제가 채팅창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꽤 진행이 해서 4단계, 5단계가 됐을 경우, 특히 이제 투석까지 가는 경우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인이 잘 배출되지 못해서 몸에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쌓이게 되면 어디 쌓이느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혈관입니다. 이게 이제 인이 올라가면 인이 칼슘이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혈관을 아주 딱딱한 돌처럼 만드는 석회화를 만들게 되고, 석회화가 돼서 이렇게 혈관 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면 거기에 또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런 동맥경화들이 또 막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이 같이 막 들러붙고 붓고 하는 증상들이 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당연히 이제 떨어지겠죠. 뭐 잠깐 뒤에 보시면요. 네, 뒤에도 지금 약간 그런 돌처럼 딱딱하게 보이는 뭔가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의도해서 아마 보여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인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관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다. 그러면 어디 혈관이 굳느냐? 전신의 혈관이 다 이렇게 생기는데 특히 대동맥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상동맥의 굵기가 콩팥으로 가는 콩팥 동맥의 굵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머리로 가는 혈관, 머리로 가는 이런 경동맥을 비롯한 올라가서 분지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혈관들의 굵기도 관상동맥 또 콩팥 혈관하고 굵기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혈관들의 이 혈관 석회화, 돌처럼 굳는 현상들이 같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팥병 때문에 인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혈관이 나빠지는데 어디 혈관이 나빠진다면 심장혈관, 뇌혈관 일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심혈관계 질환들이 같이 나빠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 뭐 굉장히 좀 조절되지 않으면 좀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들이 같이 계속 연쇄작용처럼 진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피부에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으로 또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인 조절을 잘 하게 되면 또 가려움증이 좀 호전되시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이 올라가는 고인산혈증 어떨 때 잘 봐야 되느냐? 증상만 가지고 내가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아니면 심장병이 생겼을 때 뇌졸중이 생겼을 때 그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증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검사로 완전히 다 이 혈관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막힌 다음에 증상이 생기는 걸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콩팥 점수, 그 인 농도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콩팥 점수는 이제 피검사에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콩팥 점수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수치가 특히 30점 밑으로 내려가서 인 수치가 4.5가 이제 3.5에서 4.5가 정상치 기준인데 4.5를 넘어가는 순간 혹은 5.5 이상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식이 조절, 약제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잠깐 볼까요? 네, 시청자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남편이 만성 콩팥병 질환자여서 보고 있는데 3단계인 남편이 음료수를 종종 먹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음료수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아마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마 들으시면 음료수 어떤 음료수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특히 탄산음료, 네, 소다가 들어간 탄산음료가 특히 인에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음료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탄산음료라면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단계 이후에 인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유드리긴 하는데 그 외에도 탄산음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뭐 첨가제나 무기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요. 이게 또 약간 소금 과민성을 좀 올린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마 그 음료수가 탄산음료면 좀 제한을 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암 수술로 콩팥 하나만 있고요. 수치가 40인데 어떤 음식 가려야 하는지요? 40, 아마 콩팥 수치, 콩팥 점수가 40점이면 3단계입니다. 3단계인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것이 저염식이 싱겁게 먹는 것, 그다음에 단백질을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먹는 것 정도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인과 칼륨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 있다면 이제 그걸 조절하시고, 올라가 있는 게 아니면 아직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인데요. 근데 이제 암 수술 받고 난 직후라면 아마 이제 식욕이 떨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수술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식욕이 감소해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체중이 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탈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라면 아주 엄격한 식이 조절을 하지 않고 체중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식이를 하도록 이제 권장을 드리고, 어느 정도 안정기계에 갔다고 친다면 다시 저염식과 단백질을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서 드시는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강의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굶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잘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할 때도 인을 좀 빼고 조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 속도 괜찮나요? 네, 너무 아직 어렵지 않죠? 네네. 네,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 콜라요, 콜라 오렌지 주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콜라, 아마 네, 콜라, 사이다, 뭐 제로 탄산음료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이고요. 오렌지 주스는 이제 당뇨가 있다면 제한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거기 이제 당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칼륨 혹은 칼륨 수치가 괜찮으면 뭐 드실 수 있겠지만, 칼륨이 높다면 오렌지 주스에 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칼륨 수치를 보고 드실지 마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륨이 괜찮다면 그리고 당뇨가 없다면 오렌지 주스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인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인이 좋을까요? 무기인이 좋을까요? 네. 똑같은 인인데,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같은 양의 인이 이 음식 식재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인이 한 2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고, 한쪽은 100% 가까이 흡수가 된다면 어느 것을 드시겠냐 하는 거죠. 네. 정답은 여기 나와 있죠. 네. 초록색이 좋은 것입니다. 네. 유기인이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동물성 혹은 식물성 자연식품에 있는 그대로 있는 인은 칼륨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같은 양인 경우에는 유기인이 체내 흡수가 낮습니다. 반대로 가공은 하면 할수록 거기에 이제 보존제, 유화제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방부제를 비롯한 유통기한이 긴 음식들 있죠. 이런 음식들에 인산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인산염은 무기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먹으면 그대로 거의 다 흡수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약간 햄이나 소세지, 또 이제 탄산음료 들어가 있죠. 네. 제로 콜라, 네, 어쨌든 제로 음료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치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 치즈나 유제품에도 인이 좀 많습니다. 이쪽 그 무기인 쪽보다는 유기인 쪽으로 가능하면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인을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 계속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 특히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소화가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음식이 특히 이렇게 청량감 이런 것들 때문에 콜라 사이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지만 인 수치가 특히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또 혈관 건강을 위해서 혈관 석회화가 좀 진행을 한 그런 소견이 있다면 특히 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료수에서도 이런 가공식품, 네, 이런 탄산음료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뺄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단백질에도 인이 많습니다. 단백질. 네, 단백질. 근데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단백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우리 먹어야죠. 네, 근육도, 우리 몸 근육 힘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소도 되고, 근데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서 노폐물들이 좀 많이 같이 단백질에 비례해서 노폐물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자체가 콩팥에 좀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진료 지침에서 권장하기에는 체중당 한 1.3g 이상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낮게. 근데 또 너무 단백질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단백질 섭취량을 너무 줄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다 끊어버려 가지고 막 체중이, 제 외래 오신 분들은 막 유튜브를 보고 단백질을 다 끊었어요 해서 막 체중이 뭐 8kg, 10kg 이렇게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조절하는 것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속에 또 이 인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인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단백질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인이 적게 든 것. 이게 좋겠죠. 단백질도 있지만 인이 많이 든 것. 이거는 가급적이면 단백질 채우려다가 인을 또 더 많이 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단백질은 많지만 인이 낮은 것. 요걸 이제 좀 의학 용어로 인단백 비율이 낮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보면 이제 그 초록색 부분이 있을수록 인단백 비율이 낮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추천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아까는 이제 가공식품은 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자연식품들 혹은 이제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먹으면 좋으냐라는 표현을 선정하는 데 말씀을 드리자면, 인단백 비율이 낮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 위에 보시면 초록색과 노란색 정도까지는 추천을 좀 하고요. 아래쪽 이제 주황색이나 빨간색 쪽은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 재밌는 걸 하나 보면요. 계란 한번 볼까요? 달걀 보면 흰자는 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단백이 많죠. 그래서 달걀 흰자를 굉장히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반대로 달걀 노른자에는 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좀 진행하신 분들은 노른자는 빼고 흰자 위주로 드시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고기도 이제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소고기 안심이 안심. 네, 안심이 사실 좀 기름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좀 뻑뻑하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요. 소고기 안심이 단백질 효율은 최고다. 네,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안심을 가장 추천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생선 같으면 가자미에 또 인 단백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가자미 괜찮고요. 또 닭가슴살, 또 오리고기 이런 것들의 인 단백 비율이 좀 낮습니다. 돼지, 갈비, 소고기, 등심, 고등어 정도에도 인 단백 비율이 한 두 번째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삼겹살, 오징어 여기는 이제 인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란 노른자, 치즈, 아까 말씀드린 치즈, 유제품, 요거트, 햄 이런 쪽은 인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볼까요? 네, 새싹뿌리님, 네, 3기인데 믹스커피 하루 2잔 괜찮을까요? 전 제로콜라가 왜 더 달게 느껴질까? 근데 제로콜라에는 감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당은 없지만 그 감미료가 들어와가지고, 인공 감미료죠. 감미료가 들어와서 식욕은 더 자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똑같은 양만 먹으면 칼로리는 낮아서 이거 먹으면 살 안 찌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약간 음료수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로콜라를 먹으면
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하게 된다는 자극을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만 드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로 콜라가 결코 칼로리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믹스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믹스 커피도 마찬가지 가공식품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 조절이 잘 되는 단계라면 괜찮겠지만 근데 이제 믹스 커피에는 설탕이라든지 또 이런 프림 같은 또 유제품 같은 그런 성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커피는 제가 한 잔 혹은 두 잔 이내로 드시도록 추천을 하고 드시는 경우에는 되게 블랙 커피 혹은 아메리카노 해서 다른 것들이 첨가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 원연의 것을 아주 연하게 드시는 정도로 제가 추천은 드립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네, 콜레스테롤 이거 고석회화 지수가 850, 리피터 복용 중 관상동맥에 플러그가 있고요. 피타큐 복용하다가 퇴직하셨네. 네. 당시에는 기억력 감퇴, 어지러움 부작용이 없었는데 지금 리피터는 기억력 감퇴, 미세 근감소, 미세 어지럼이 있어서 피타큐로 바뀌어도 될까요? 되게 이제 리피터보다는 피타큐가 조금 강도가 조금 약하실 수 있는데 바꾸는 그 기준은 지금 현재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조절이 잘 되고 있다면 되게 이제 콩팥병 환자분들은 되게 100 미만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혈관 석회화가 있거나 이렇게 관상 동맥에 플러그가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관상 동맥에 대한 혈관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조금 더 낮게 한 70 미만까지 낮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을 봐서 약제를 변경할 때는 그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강도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하는 수준보다 더 낮게 유지가 잘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리피터를 계속 드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그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다음 또 가볼까요? 네, 이제 환자분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제가 보던 환자분을 약간 가명화 처리해가지고 김담백님이라는 이름을 제가 가명으로 드렸는데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셨는데 이런 그 음식 조절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 감소가 오히려 근감소증이 막 와서 체중이 막 빠지신 분인데 콩팥 병은 진행을 해가지고 단백뇨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백뇨는 줄이고 근육량은 늘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분은 특히 이제 그 인수치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달걀을 드시는데 아까 흰자는 인이 낮고 노른자는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흰자 위주로 단백질량을 적정량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단백뇨 치료는 이거랑 별개로 약제로 요즘 단백뇨를 줄이는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약들을 잘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약제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단백뇨 치료를 하면서 단백질은 환자분의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공급을 드리는데 특히 인이 낮은 음식 위주로 드시도록 교육을 해드렸더니 단백뇨는 잘 줄고 체중도 좀 회복을 하고 인수치는 변화가 없고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사례를 한번 공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리할 때 인을 좀 빼고 요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방법인데요. 인도 마찬가지로 칼륨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칼륨을 물에 한 10시간 가까이 담궈 두거나, 그죠? 네. 혹은 데치면 칼륨이 수용성이니까 다 물에 국물에 우려 나오니까 걔들은 버리고 건져서 드시면 칼륨을 한 많게는 50% 가까이 줄이고 드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이제 단백질 고기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육하거나 아니면 뭐 샤브샤브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국물은 드시지 않고 이제 인을 뺀 단백질 위주로만 드시게 되면 그 이제 고기나 단백질 속에 있는 인들이 좀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데쳐서 드시는 방법
혹은 이제 콩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드실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불려서 드시고 이제 물은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인이 이렇게 좀 스며 나와서 인 함량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밥에서 굉장히 또 많이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껍질 부분에 칼륨과 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잡곡밥이 좋으냐, 흰밥이 좋으냐, 이 논쟁이 굉장히 많죠. 칼륨을 많이 먹는 것이, 홍파병 초기 단계에는 칼륨을 많이 먹는 것이 혈압도 낮추고, 또 나트륨 배설도 촉진시키고 해서 칼륨을 많이 드시기 좋고, 또 칼로리 또 낮고, 소화도 천천히 시키기 때문에 당뇨 조절에도 좋고, 그래서 현미가 좋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칼륨과 인 조절을 해야 되는 4, 5기 환자분들은 이 껍질을 이 껍질에 칼륨 인이 많아서 이 껍질을 벗겨내고 흰쌀밥으로 드시는 것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에 유리하다. 이 칼륨인을 빼고 필요한 것만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홍파병 4기, 5기 환자분들에게는 현미밥보다는 쌀밥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쌀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 뺄 거 빼고 또 잘 골라서 먹을 거 골라서 먹고 또 조리할 때 인 빼고 조리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콩팥 기능이 계속 좀 약해져서 인 수치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을 낮추는 인결합제라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인결합제는 뭐냐? 먹는 약인데요. 먹는 약인데 음식과 같이 들어가서 음식 속에 있는 인이 소화가 돼서 흡수되기 전에 인결합제라는 약이 그 인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변으로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네, 끌고 나가는 그런 인결합제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인 수치가 높아서 혹은 혈관 석회화가 있어서 인 조절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약제를 이미 들고 계실 텐데, 그런 약제들도 한번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또 채팅창 잠깐 볼까요? 네. 기왕에 콜라를 마신다면 제로 콜라가 나을까요? 설탕 콜라 먹고 많이 걷는 게 나을까요? 네. 어떤 대답을 원하시나요? 네. 제 대답은 물 드시고 물 먹고 많이 걷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왕에 콜라를 꼭 마셔야 하나요? 네. 이런 말씀을 좀 너무 가혹하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콩팥병 관리를 위해서는 설탕 콜라든 제로 콜라든 드시는 것 대신에 물 먹고 많이 걷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카멜리아님 한번 보실까요? 네. 엄마가 투석을 시작했는데 이뇨제 후릭스 드시고 있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다리가 아프고 걷는 게 불편하신데 약 부지약 중에 근육경련 쇠약이 있더라고요. 오렌지,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써 있던데 조금씩 드시는 거 괜찮을까요? 네. 투석을 시작하셨는데 이뇨제 드시는 것은 이제 소변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단계. 투석을 해서 말기 콩팥병이 되어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했는데 그래도 소변량 유지가 되고 있는 단계. 그러면 투석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단계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근육경련이나 근쇠약이 있을 때 워낙 투석하실 상황은 근쇠약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워낙 많은데요. 오렌지나 바나나를 드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은 저칼륨 혈증이 있을 때, 특히 후릭스 용량에 따라서 칼륨 수치가 되게 투석 환자분들은 칼륨 배설이 감소해서 칼륨 수치가 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릭스를 드시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줘서 칼륨 수치가 좀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너무 용량이 많거나 지나친 경우나 혹은 충분한 칼륨을 잘 못 드시면서 이뇨제는 또 많이 드시는 상황이면 칼륨 수치가 오히려 반대로 저칼륨 혈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오렌지나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칼륨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칼륨 수치가 지금 정상이냐 혹은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시는데 되게 이제 근육량이 워낙 왜소하시거나 근육량이 너무 낮거나 너무 부족하신 경우라면 그렇게 이제 근육에 되게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많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워낙 이렇게 체력이 너무 낮거나 근감소증이 있는 분인 경우에 특히 저칼륨 혈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칼륨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드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요님, 네, 키 180에 78kg, 네, 우유를 물 대신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1리터 정도 먹고 있는데 신장에 무리가 갈까요? 피 검사하면 아직 신장 기능이 정상입니다. 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는 말은 아마 사고체 여과율이 60 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뭐 콩팥 기능이 지금 유지가 잘 되신다면 뭐 우유를 제한하실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근데 우유를 특히 하루에 1리터 가까이 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취향이신 건가요? 네. 우유에도 단백질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식사랑 다 하시면서 우유까지 1리터 더 드시는 경우, 그걸 이제 뭐 한두 번 그렇게 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꾸준히 계속 물처럼 계속 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단백질 총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백질 섭취량과 다 포함해서 단백질 양이 너무 초과하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강의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 강의 좀 하고 다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결합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결합제를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인결합제를 복용하는 시간이 의외로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약 드시는 거 언제 드신다고 알고 계시나요? 식후 30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대부분 약제들은 사실은 식후 30분과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하루 3끼를 드시니까 3번 먹는 약들은 까먹지 말라고 식후 30분이라고 교육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약은 식후 30분 이렇게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인결합제는 특이하게 식후 30분 이후에 드시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결합제는 식후 30분 이후에 드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결합제가 음식하고 같이 가서 음식 속에 있는 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얘를 흡수 안 되게 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음식 다 지나가고 약만 뚝 들어가면 얘가 할 일이 없겠죠. 그냥 혼자 놀다가 대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그럼 언제 먹어야 돼? 음식이 있을 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상적인 시간은 그럼 언제냐? 식사 직전 혹은 식사 도중, 아무리 늦어도 식후 15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너무 늦게 먹게 되면, 예를 들어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먹게 되면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식후 30분에 맞추지 마시고 특히 인결합제가 있는 경우라면 식사 직전 혹은 도중 적어도 식후 15분 이내에 드시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인결합제가 어떤 약이냐 그걸 한번 쭉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제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란타늄이라는 약이 지금 안타깝게도 생산이 철수가 되는 바람에 꽤 이게 인 수치를 잘 낮춰주는 약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약제는 약값이 가장 저렴하기도 한데 칼슘 베이스로 되어 있는 약제들이 많습니다. 네, 칼슘약. 칼슘
탄산칼슘이라든지 뭐 이런 칼슘 아세테이트라든지 이런 칼슘이 들어간 되게 흰색 알약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런 칼슘이 포함된 약재들이 가장 이제 싸기는 저렴하기는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복용은 식사 중에 하는 것이 좋고요. 씹을 필요가 없고 얘는 이제 칼슘을 먹기 때문에 칼슘이 오히려 조금 올라갈 그런 위험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가 좀 올 수가 있는. 근데 좀 저렴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긴 한데 이거는 좀 단점이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얘가 또 칼슘이 올라갈 수,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이것도 인 조절이 높은 상황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 있으면 이게 인산하고 칼륨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너무 많이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칼슘이 포함되지 않은 인결합제들이 이후에 계속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약이면서도 저렴하지만 이후에 나온 약재들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이 아니면서 최초로 개발된 약이 이제 세벨라모라는 약인데요. 아마 상품명은 뭐 렘벨라, 인벨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약재고 요거 이제 칼슘이 포함되지 않은 약재고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다른 약재와 다르게 콜레스테롤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게 이제 요 약재만의 좀 장점이긴 있는데 조금 비쌀 수 있고 얘는 좀 알약 개수가 다른 약보다 좀 개수가 조금 많습니다. 약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얘도 약간 더부룩한 그런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타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철수가 돼서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철분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게 철분 성분이 포함된 인결합제들이 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네폭실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약재인데 얘는 쭉 보면 이 철분이 인결합제에 같이 들어있어 가지고 얘를 먹으면 철분을 같이 먹는 빈혈 치료제로 이제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철분약을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얘는 인결합제에 철분 성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철분 높여주는 철분 흡수를 높여주는 철분 효과가 같이 있는 약재이고 근데 얘는 이제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면 갑자기 대변 색깔이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환자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 때문에 이 약에 철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흡수되지 않고 좀 남아있는 것들이 대변에 같이 나오면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변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벨포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마지막 약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철분 베이스이긴 한데 얘는 좀 특이하게 약을 꼭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잘게 부셔가지고 씹어서 먹어야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신 효과는 다른 약재보다 좀 좋아서 이 알약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근데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재. 약재들마다 이런 어떤 것은 콜레스테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철분에 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약간 알약 개수라든지 또 변 색깔이라든지 이런 약마다 좀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챙겨 드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 약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모든 약재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적어도 식전에서 식후 15분 이내에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호작용으로 항생제나 또 갑상선 호르몬 약을 같이 드시는 거 있다면 그거하고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띄어야 된다. 아니면 그 다른 약재들도 같이 얘가 결합해 버려 가지고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항생제 혹은 갑상선 호르몬하고는 좀 간격을 떼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양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제 꼭 지금 보통 이제 콩팥병이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한 10가지에서 한 20가지, 알약 개수로 보면 한 20알 가까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콩팥이 그만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에다가 빈혈약, 철분약, 그리고 이제 인약, 또 이런 칼륨약, 또 이뇨제 이렇게만 해도 벌써 뭐 한 10가지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또 여러 번 한 복수로 아침 저녁 먹는 이렇게 되면
알약 횟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 자체도 굉장히 약이 많은데 여기에도 추가로 또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양제 속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무기인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이제 보존제, 방부제, 가공식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꼭 필요하지 않은 그 약 속에도 또 이런 그 무기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혹은 영양제를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임의로 막 드시게 되면 그게 또 인을 막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콩팥병이 특히 4기, 5기인 분들은 알약을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이나 이런 불필요한 약 때문에 오히려 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고 뺄 거는 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아까 이제 단백질 잘 드셔야 되는데 노른자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노른자 안 되고 흰자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조리할 때 불려놓거나 데치면 인이 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인 조절이 잘 안 되면 인결합제를 드셔야 하는데 인결합제를 드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된다. 적어도 식사하시고 15분 이내는 드시는 것이 인결합제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단백 비율을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하고 미리 재료를 준비하실 때 요리를 하신다면 불려놓는 것 중요하고 데치고 국물은 버리고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식사 시간에 잘 맞춰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콩팥병 관리 아까 이제 인 조절이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특히 복용 시간 같은 걸 잘 지켜서 이왕에 드시는 것이면 충분히 인을 잘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챙기시면 콩팥 관리 또 콩팥으로 인한 혈관이 돌처럼 굳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잠깐 좀 드릴게요. 네, 지난달에도 제가 와가지고 만성 콩팥병 관리 법안 지지서명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가 있는데 그때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학회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 단체 또 매체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더니 지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한 5배 가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 서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만성 콩팥병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개개인이 이렇게 알아서 막 챙기기에 너무 힘들고 할 것도 많고 꼼꼼히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예방, 치료, 관리까지 주기적으로 챙겨주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일찍 발견하고 치료를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개선하고 이런 합병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전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좀 열심히 하니까 많이 응원해줘 했더니 뭐 미국 신장학회, 유럽 신장학회, 아시아 태평양, 뭐 국제 신장학회, 뭐 신장학회 이름 붙어 있는 웬만한 학회들에서 다 저희들에게 지지 성명을 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특히 또 이렇게 영어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학회에도 갔더니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지지를 해주셨고 또 국제 신장학회의 회장님, 일본 회장님, 싱가포르 회장님, 뭐 대만 회장님, 뭐 회장님들이 다 굉장히 좋은 법안이다. 우리도 적극 지지할 테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서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지금 QR코드, 네, QR코드 잠시 조금 켜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얼른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으셔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나도 정말 좋겠다, 응원한다, 동참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제출하는 버튼에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달걀, 노른자 등등 안 좋은 것 알아서 반만 먹곤 하는데 삶은 오징어도 안 좋나요?
된장은 인스턴트 미소 시루 안 좋겠죠. 첨가물이 있어서 아마 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이런 아까 오징어에도 단백질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까지 이걸 미리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인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단백질 자연 식품에 있는 것들은 인 조절이 잘 된다면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인이 높아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징어보다는 생선 쪽으로 네, 고등어나 가자미나 연어 이런 쪽으로 생선 선택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노른자보다는 흰자가 낫고 이런 오징어보다는 생선류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된장도 마찬가지로 그 된장 안에 이런 인스턴트 관련된 무기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혈관이 돌처럼 굳는다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쭉 자세히 한번 음식 선택부터 약 복용법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콩팥병, 네, 인 조절하는데 아주 힘드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